내가 지금 보이고 있는 집착의 시작은 어디에서 온 건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게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일이고요. 집중 육아라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에 온 가족이 매달리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본을 투하하고 성공하길 바라는 거예요. 가성비가 떨어진 투자를 하는 걸 통해 부모 세대의 노후 보장이 망가지고 있는 거죠. 51대 49로 내 생각을 좀 하자. 그 불안을 잠재우고 최소한 내 지분이 좀 대주주가 돼서 내 노후와 지금의 삶을 위해서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형편에 따라서 애한테 최선을 다해주자. 이건 집착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할 때는 어떤 거냐면 내가 그 생각을 그만하고 싶은데 그 행동을 그만하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어 라고 느끼게 되고 내가 그걸 조절하기 힘들어. 혼자는 못 조절하겠어 라고 느낄 때 내가 좀 집착하나 봐. 그리고 일상 용어로는 꽂혔어. 인지적으로는 강박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고요. 행위적 측면에서는 중독이라는 결과물이 나오는 부분으로 첫 번째는 절박함이에요. 동물적인 절박함 있죠. 뒤에서 늑대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어떤 자리 이런 것에 엄청난 집착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건 옆이에요. 내가 쟤보단 잘하고 싶어요. 그거에서 오는 건 뭐냐면 내가 토끼인데 늑대가 쫓아와요. 똑같이 절박한데 내가 저놈보다 빨리 뛰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죠. 그래서 열등감 컴플렉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명품 샀으면 나도 사야지. 세 번째는 고차원적인 건데 난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내 삶 안에 욕망이 생기는 거 있죠. 아니면 이상.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 생기는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될 때 내가 지금 보이고 있는 집착의 시작은 어디에서 온 건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게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일이고요. 그걸 계속 인지적으로 생각하는 집착, 강박적인 집착이 있다면 중독적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중독이라는 거는 보상체계에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강한 보상을 받아봤던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것들이 강하게 분출되면서 그 행동을 긍정적으로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중독이 되고 그걸 안 하면 되게 공허하고 허전하고 다른 행위로는 그만큼의 쾌감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집착은 작지만 권력 맛을 봤어. 거기서 헤어나기 참 어렵겠죠. 비트코인을 잡주를 갖고 5배를 한 번에 벌어봤어. 그럼 사람들 다 아무리 말려도 코인의 집착을 버리기 참 어렵겠죠. 집중 육아라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에 온 가족이 매달리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본을 투하하고 성공하길 바라는 교육에 대한 집착이죠.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깔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문화적으로 산업공상이 있고요. 교육을 통한 입신양명이라는 거에 대한 꽤 뿌리 깊은 동경이 있죠. 그 경쟁은 판통 큰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는 그게 지금의 제일 큰 문제예요. 세층 강남 서초의 학군, 특목고, 자사고에 대해서 불공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자소서 대피라고 흔히 다 얘기하는 게 누구나 나 그 정도 했다. 남들 다 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또 하나의 이제 집착이죠. 누구나 약간의 살법은 했잖아. 그러니까 누가 돌을 던져 라고 얘기하는. 요새 제일 많은 논란 중에 하나가 부동산 카페나 맘카페, 투자 카페에서도 제가 인컴이 어느 정도인데 애기를 영유 보내도 될까요? 영어 유치원 2, 3년 하고 나면 마음속엔 사립초를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주변 애들이 다 송도나 서귀포를 얘기해요. 국제학교로 가는 거. 수학 재능이 좀 있으면 올림피아드와 영재원을 세계에서 가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걸 다 땡겨서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잃게 되는 건 사회성이죠. 정수적 읽기 능력이죠. 공부하는 기계가 있을 뿐인데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거. 엄마가 만들어서 고대법대나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판사도에서 땅 찍고 나면 부킹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엮이게 된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학군, 그걸 중심으로 부동산도 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가 아이가 특목자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을 선물하는 거죠. 학원도 근처에 있고 가면 공부하는 분위기, 그게 3, 4억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 정도의 빚을 내서 가는 거죠.
약간 난맥 같은데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더욱더 집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공부와 부동산, 거기에 밀려나거나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할까봐 무서워지게 되죠. 그게 집착을 또 부르게 되잖아요. 흔히 말한 그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거 있죠. 나만 끼지 못하는 포모라고 얘기하는. 조금 더 생산적으로 사용을 해도 될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고 소모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가성비가 떨어진 투자를 하는 걸 통해 부모 세대의 노후 보장이 망가지고 있는 거죠. 욕구와 욕망을 좀 구별합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욕구라는 거는 need예요. 욕망은 desire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욕망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내가 뭔가 추구하는 게 있고요.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더 좋은 걸 갖고 싶어요. 그리고 욕구는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 내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내 욕구, 그러니까 생명체로서 욕구가 충족되는 거, 먹고 살만해지는 거. 둘이 떡이 되어 있으면 한 덩어리라 생각하면 내가 욕망을 추구하다 실패하면 0이 돼버린다 두려움을 가져요. 근데 내가 이거를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면 되게 나아져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좀 덜하고 노래 청취가 높을 수 있는데 우린 지금 욕망만 자꾸 바라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51대 49로 내 생각을 좀 하자. 그 불안을 잠재우고 최소한 내 지분이 좀 대주주가 돼서 내 노후와 은퇴 후와 내 지금의 삶을 위해서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형편에 따라서 애한테 최선을 다해주자가 돼야지 집을 팔아서라도 애를 뭐 해줘야지는 지금은 좀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투자다. 지금 우리 환경과 미래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증가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차곡차곡 한다고 해도 환경이 크게 뒤틀어져 버리면 결과물은 너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마인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대응하자는 마음을 갖자. 그 계획대로 해서 그 길로만 가게 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초이스가 될 가능성이 많다. 방향성만 정하고 멀지 않은 앞으로의 석 달, 1년 정도의 시간 안에 어떤 노력을 할지를 정하는 상태, 그때의 최선이 지금의 초이스가 현재로서는 최선이야 라는 마음으로 해나가는 게 우리가 에너지를 덜 소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길이라 생각이 들어요.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는 길이죠. 좋은 생각해라, 의지로 극복해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래 스님들도 못하는 겁니다. 생각을 생각으로 이길 수 없다. 집착이나 잡념이 많았을 때 몸으로 움직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가까운 공원에 가서 30분 정도 빨리 걷는다. 이런저런 즐거운 잡념들이 생겨요. 좋은 방향에. 그걸 통해 우리가 생각을 리셋할 수 있는, 마음 같아서는 제주도 가서 한 달 살이 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지만 그것보다는 점심 먹고 30분도 좋고요. 일하시다가 잠깐 30분 정도 살짝 나가서 쉬는, 그걸 통해 충분히 우리는 평정을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